동네 아저씨나 잠깐 수다 좀 떨고 온다. 자, 안녕하세요. 터닝포인트 김사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편의 면접 어떻게 대비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말씀을 자세히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첫 번째로 편의 면접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목적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편입 면접이라는 것은 대학교를 과거 다른 대학교에서 이전을 하면서 보통 과 같은 경우도 같은 학과를 쓰는 학생들도 있지만 많이 대부분 다른 학과를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왜 이과에서 이과로 편입을 하는지, 그리고 편입을 하고 나서 내가 어떠한 공부를 하고 싶은지가 사실 가장 큰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목적을 가지고 이것을 바탕으로 일단은 면접을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편입 면접에 대해서 예상 질문이랑 예상 답을 다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뭐 한 50개, 100개 정도를 정리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올 수 있는 질문. 자, 우리가 편입에서 가장 나올 수 있는 질문이 뭐죠? 왜 이 학과를 바꾸셨는지, 그리고 이 학과에 와서 따라올 수 있는지, 그리고 전적대학교에서 배웠던 게 우리랑 연관성이 있는지, 그런 것들 일단은 가장 크게 물어볼 거고, 그 이외에 학과별로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그 질문이랑 내가 어떻게 답할지에 대한 거를 만드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질문을 도대체 어떻게 어디서 우리가 구해야 될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 편입에 관해서 진짜 대표적인 카페가 있죠. 독편사라고. 거기서 이제 질문을 어떤 게 나왔는지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저는 동국대 법학과를 썼었는데 동국대 법학과에 대해서 계속 서칭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선배들이 어떻게 질문을 받았고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에 대해서 찾아보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 수능 공부했을 때 되게 대표적인 카페가 있었는데 수만이란 카페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수시 면접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동국대 뭐 경찰행정학과, 동국대 법학과 이런 수시 면접을 봤던 거를 되게 찾아봤었거든요. 근데 도움이 됐던 게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교수님이 면접을 보는 건 똑같기 때문에 거기서 어떠한 질문이 나왔는지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 그러면은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범 답안을 다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답안에서 핵심 키워드를 생각을 하면서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원 동기가 뭐냐고 했을 때 나는 정말 이것만을 얘기를 하고 싶어 라는 그 핵심 키워드를 생각을 하시고 모범 답안을 작성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지원 동기가 뭐냐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나는 이과에 뭐 수학을 좋아한다. 그래서 내가 뭐 문과에서 이과로 뭐 편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수학이란 키워드가 있으면은 그 수학을 기점으로 문장을 작성을 하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모의 면접을 꼭 해보시라고 추천을 드려요. 자, 모의 면접은 주변 친구한테 부탁을 해도 되고 아니면 가족한테 부탁을 하셔서 꼭 모의 면접을 해보라고 추천을 드리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제가 이제 동국대 법학과를 준비를 할 때 이제 엄마가 저를 모의 면접을 봐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 되게 인상 깊었던 판례에 대해서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그걸 이제 엄마한테 얘기를 하니까 판례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엄마가 나 이거 되게 타당하지 않은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왜? 이게 왜 안 타당해? 그냥 저는 그냥 그랬죠. 그래서 엄마가 아니 이거 맞지가 않는 것 같다. 판례라고 해도 이게 약간 고의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사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진 않지만 그렇게 엄마가 말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조금 부당한 판례였나? 그래서 그때 생각을 했었는데 그리고서 그냥 잊혀진 상태로 이제 그리고 동국대 면접을 보러 갔었어요. 근데 우연히 그 판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었고 교수님이 너 그거 타당하다고 생각하니?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적으로 제가 그때 그 얘기를 듣고서 찾아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필적 고의가 성립을 하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모의 면접을 한다는 게 결국에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다 비슷하구나. 그래서
교수님이 생각하는 것도 그렇지만 다른 내 지인이라든지 뭐 가족들이 생각하는 게 비슷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게 똑같이 나왔던 게 너무 신기했고 실제로 시립 때도 똑같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시립 때도 이제 엄마가 계속 이제 물어봐 주셨는데 제가 이제 이런 것까지는 안 나올 것 같은데 제가 말을 했었어요. 근데 그냥 어머니께서 한번 해봐. 왜냐면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더 깊은 내용도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라고 했는데 정말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시립 때 면접 그 영상을 또 올렸었는데 거기서 제가 다이젝스트라는 걸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 교수님들이 두 분이서 야 이거 어떻게 알지? 이렇게 두 분이서 그러셨거든요. 근데 그게 모의 면접 때 엄마가 한번 해봐. 이거 모르더라도 한번 해봐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서 그게 실제로 교수님이 물어봤다는 게 저는 진짜 신기했거든요. 자, 면접 준비는 어떻게 보면 여기 단계까지 정말 핵심적인 부분을 얘기를 했고, 정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은, 면접은 마인드가 되게 중요해요. 그 마인드가 뭐냐면, 내가 어떻게 보면은 가서 교수님한테 면접을 본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저는 대학교를 여러 군데 썼어요. 그러는데, 저는 붙으면은 여러 군데를 선택을 해서 갈 수 있는 갑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교수님들 어떻게 보면은 내가 날 정말로 필요로 한다면 뽑아야 되는 어떻게 의리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너무 교수님이라고 해서 교수님은 대학 어떻게 하지? 이렇게 너무 생각을 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옆집 아저씨 또는 그냥 동네 아저씨나 잠깐 수다 좀 떨고 온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가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하고 그럼 빠이.